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왜 내 말이 상대방한테 안 먹히는지 알게 됩니다. 연봉 협상, 팀장 설득, 친구와의 다툼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문장만 바꿔도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창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평생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1995년 미국,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본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이름은 O.J. 심슨, 전처 살인 혐의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DNA, 목격자 진술, 혈흔 증거까지 유죄를 가리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단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딱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장갑이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죄를 선고해야만 합니다. 논리요? 없습니다. 근거요? 없습니다. 그저 리듬이 딱 맞아떨어지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살인 혐의자를 법정에서 걸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답은 우리 일상 속에도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팀장한테 야근을 왜 줄여야 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딱 한마디. 원래 다들 이렇게 해. 연봉 협상 때 지난 1년간 내가 한 일을 A사 2장에 빼곡히 적어서 냈는데 돌아온 말은 또 딱 한마디. 올해는 회사 사정이 어렵네. 친구한테 이 카페가 왜 좋은지 별점, 리뷰, 위치까지 다 설명했는데 그냥 저번에 갔던 데 가자.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설득할 때 거의 항상 논리부터 꺼냅니다. 이유를 대고 근거를 제시하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논리가 아니라고요. 1986년 심리학자 패티와 카치오포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사람이 설득되는 경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논리의 경로입니다. 에어컨을 새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맞는 냉방 용량이 얼마인지,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지, 어느 브랜드 AS가 더 좋은지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처럼 정보를 보고 계산해서 결정하는 게 논리의 경로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경로입니다. 편의점 맥주 코너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로리 계산하고 도수 비교해서 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걸 짚습니다. 이직할 회사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복지, 성장 가능성을 다 따졌는데 결국 왠지 거기가 더 끌려라는 느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감정의 경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에어컨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선택은 논리로 합니다. 하지만 어느 회사에 취직할지, 누구와 사귈지, 누구 편을 들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대부분 감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논리를 꺼냅니다. 이건 마치 썸 타는 사람한테 우리 사귀자고 말해야 할 순간에 내 월급, 저축액, 5년 후 커리어 계획을 꺼내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경로가 틀리면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심리학에서 태도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나만의 평가 방식입니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믿을만하다, 아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이 판단들이 전부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옵니다. 식당에 가면 늘 새 메뉴 대신 먹던 걸 시키는 사람, 회사에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는 사람, 주변에 한 명씩은 있죠. 신기한 건 그 사람 형제 자매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도 놀랍도록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으르거나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겁니다. 또 어떤 태도는 감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별로 같이 일한 적도 없는데 왠지 불편한 동료, 딱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싫은 사람. 이건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느낌으로 굳어진 겁니다. 반면 어떤 태도는 생각에서 만들어집니다. 노트북을 살 때 성능, 가격, 무게를 비교하거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칼로리와 가격을 따지는 것처럼 직접 계산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는 경험에서 굳어집니다. 한 번 가서 맛있었던 식당은 자꾸 생각나고 한 번 크게 실망한 브랜드는 다시 손이 안 갑니다. 경험이 쌓이면 태도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다들 한 명씩 알고 있죠. 그 사람이 고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태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논리를 가져가도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수십 년치 경험으로 굳어진 태도 앞에서는 어떤 논리도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요. 결국 문제는 논리가 아닙니다. 막힌 벽에 논리라는 공을 던지고 지쳐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저 사람은 도대체 남의 말을 안 듣는군.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경로가 틀렸던 겁니다. 감정으로 굳어진 태도는 감정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가장 쉽게 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험을 해볼게요. 아래 두 문장 중 어느 쪽이 더 맞는 말처럼 느껴지는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도둑이 훔친 물건을 산 사람은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작물 취득은 도둑질보다 더 나쁜 죄다. 두 번째, 도둑도 나쁘지만 작물합의는 더 나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가 더 믿을 만하다고 느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첫 번째는 근거까지 설명한 완전한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주장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듬감 있는 두 번째를 더 믿습니다. 2000년 심리학자 맥글론과 토피바크 씨는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한국어 예시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상대방에게 좋게 말해야 나도 좋은 말을 듣는다.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훨씬 더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티끌 모아 태산. 작은 것들을 모으면 나중에 크게 된다. 역시 같은 뜻인데 첫 번째가 더 믿음직스럽죠? 이게 단순히 오래 들어서 익숙한 게 아닙니다. 실험에서는 아예 처음 보는 문장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999년 레버와 슈바르츠의 연구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는 쉽게 처리되는 정보를 진실처럼 느낍니다. 뇌가 어떤 문장을 읽을 때 막힘없이 술술 읽히면 이건 맞는 말이구나라고 자동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반대로 읽다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운율이 있는 문장은 뇌가 막힘없이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더 진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율에 따른 이성적 설득 효과입니다. 영국 시인 존 키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참됨이며 참된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수백 년을 살아남은 속담들을 보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시작이 반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리듬이 있기 때문에 기억되고, 기억되기 때문에 믿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수백 년을 살아남은 겁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광고 카피들은 전부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 없는 카피는 한번 듣고 사라집니다. 오늘 배운 것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운율을 활용하세요. 말의 리듬을 살짝 얹기만 해도 됩니다. 야근이 너무 많아 대신 시간은 가고 나는 못 가네. 말 함부로 하지 마 대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준비 좀 제대로 해 대신 급하게 하면 두 번 한다.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말이 훨씬 더 귀에 꽂히고 오래 기억됩니다. 두 번째, 경로를 먼저 파악하세요. 설득하기 전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대방이 이 문제를 감정으로 보고 있나요? 논리로 보고 있나요? 팀장이 회사 방침상 전원 동결이라는 입장이라면 논리 기반입니다. 구체적인 성과 수치와 시장 평균 연봉 데이터로 대응하세요. 팀장이 넌 아직 부족해라는 입장이라면 감정 기반입니다. 데이터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평소에 쌓아온 신뢰, 점심 한 끼, 작은 배려 하나가 A사 2장짜리 실적 보고서보다 강합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감정을 먼저, 논리는 나중에 꺼내세요.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논리를 꺼내면 상대는 들을 생각 대신 반박할 거리를 찾습니다. 먼저 공감을 얻고 나면 같은 논리도 맞아 그렇네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대신 저도 예전에 이 방식으로 정말 고생했거든요.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말의 내용은 같습니다. 꺼내는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다시 1995년 법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심슨의 변호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배심원들의 마음은 이미 감정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을, 그 앞에 증거를 더 쌓아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그래서 논리 대신 리듬을 선택했습니다. 장갑이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죄를 선고해야만 합니다. 이 문장은 배심원들의 뇌에서 막힘없이 처리되었고, 막힘없이 처리된 만큼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특별히 뛰어났던 게 아닙니다. 문장 하나가 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득에 실패했을 때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한 번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맞는 경로로 설득하고 있는가? 문이 닫혀 있으면 열쇠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문을 두드리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장 와닿은 게 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